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이종훈입니다. 박수종 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요, 오늘 제가 대신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정치적 논란과 상관없이 촛불전국 이후 국민의 주권의식이 급속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적 주권의식만 높아진 것이 아니고요, 소비자 주권의식 또한 높아졌죠. 하지만 정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은 여전히 이런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해 물질 논란을 빚은 끝에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자 오늘 비로소 깨끗한 나라 측은 뒤늦게 환불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살충제 계란으로 곤욕을 치른 식약처도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섰죠. 주권의식이 높아진 국민, 소비자들의 요구는 일단 이겁니다. 알 권리를 보장하라. 독배를 마시더라도 알고 마시겠다. 네, 과거처럼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기다려달라. 이런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국방부가 지난 26일 북한이 쏜 발사체도 방사포가 아니라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정정 발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민은 이제 본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이 부풀려지는 것도 또 축소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알려달라. 판단은 우리가 내린다. 이겁니다. 알 권리는 국민 주권의 출발점입니다. 정부도 기업도 인식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8월 28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알려드립니다. 1부에서는 어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 연결하고요. 낮은 지지율 끌어올려야 하고 또 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 봉합도 해야 합니다. 새 지도부 이 숙제가 아주 많죠. 보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익 강남구청장,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로 지금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죠. 오늘 첫 재판 열린 가운데 이 문제하고 별개로 또 다른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인데요. 증거 인멸에 직접 관여했다, 이런 보도도 또 나왔습니다. 2부에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3부와 4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에는 시사인 고재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 공영방송사장 어떻게 뽑아야 하나, 방송법 개정안, 이 부분을 팩트체크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국민의당 당원의 선택은 역시 안철수 전 대표였습니다. 우리 당의 경쟁 상대는 외부에 있다. 최고위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대선 평가 백서를 공개하겠다. 당을 새롭게 혁신하는 좋은 재료로 삼겠다. 이런 말로 오늘 그 당 화합도 강조를 했고요. 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겠다. 네, 일종의 선전포고 비슷한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되신 분, 또 유독 또 관심을 또 많이 끌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국민의당 대변인을 지낸 장진영 최고위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네. 1등 하셨잖아요. 1등 예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다들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아무도 예상을 못한 이변인데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제가 그냥 1등을 한 게 아니라 2등하고 격차가 또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5,000표 이상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데는 일단은 가장 젊은 최고위원 후보를 당원들이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국민의당 당원들이 그만큼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을 하라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가장 젊은 후보이기도 했지만 또 아무런 백도 라인도 없는 후보였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다른 이제 후보들이 뭐 특정 후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셨고 또 뭐 어떤 후보 캠프에 또 지원을 아주 받는 그런 후보도 계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저는 제
힘과 제 실력을 믿고 당원만 믿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계속 너는 어느 라인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았지만 저는 어느 라인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백이 아니라 실력으로 이 선택을 받는. 그래서 이제 실력으로 백을 이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라는 당원들의 또 명령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최고위 회의도 이제 열렸던데요. 이 당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 아닙니까? 예.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이 이제 진단돼야 되겠죠. 당만 새로웠지 당의 모습은 새롭지 못했다. 여기에 저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대책은 이제 진짜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에는 무슨 왕도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안철수 대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새로운 모습의 지도부가 구성됐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기존에 보던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이번 지도부는. 그래서 이 지도부로부터 이제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 그런 새로운 또 행동 이런 것들을 그런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미완의 정당입니다. 아직. 네. 그래서 완수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당이라는 집을 만드는데 아직 이제 좀 기초공사만 끝난 정도.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인테리어도 좀 하고 이런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묵묵히 그리고 제대로 해 나가면 국민들이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인테리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네. 안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49%의 당심. 네. 예. 이것도 앞으로 지금 함께 끌어안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그 호남 민심이 좀 냉랭했던 전반적으로 그런 예.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예.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모두 발언에서 51%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된다. 이렇게 안 대표님 옆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49%를 보듬고 가지 못하면 제대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드렸고요. 안 대표님도 그렇게 이제 하실 거다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라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전부 안철수 방으로만 이루어진 집이 아니다. 여기는 정동영 방도 있고 천정배 방도 있고 이현주 방도 있고 또 안철수의 방도 있는 그런 집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안 대표님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49%의 당원들 이분들은 사실은 이번에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 안 대표님의 안 후보님의 그 낙선으로 인해서 엄청난 마음의 상실감을 받았던 분들인데 이번에 다시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상실감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의 그 상처를 보듬고 가는 방법은 국민의당은 정동영 당이고 또 천정배 당이고 이현주의 당이다. 그리고 안철수의 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행동하시는 것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른정당하고 연대 이제 그러면 실제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바른정당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께서 좀 더 열린 자세를 보여오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이제 걸음마를 갓댄 그런 당이다. 아직 뛰지 못하는 당이다. 뼈와 근육이 더 갖춰져야 됩니다. 아직 네. 지역위원회와 당원 조직이 공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추는 시기가 지금이고요. 그거를 하는 게 더 우선이고 바른정당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은 더하죠. 제가 보기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바른정당은 아직 걷기도 잘 못하는 그러니까 그 조직면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위원회가 다 갖춰지지 않은 당이에요. 그리고 당원 조직도 많이 취약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도 집을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다리로 제대로 서고 걸은 다음에 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둘이 뭐 다리를 묶고 2인 삼각경기를 하자든지 뭘 하자든지 이렇게 그게 그때부터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당분간은 서로 자강으로 가자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뭐 서로 대등한 뭔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너무 이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청와대하고의 관계라든가 또 여당과의 관계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뭐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느냐, 선명성을 좀 더 부각시키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가닥을 잡고 계신지요? 예, 안 대표께서 어제 이제 수락연설문에서 싸우겠다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셨다는 게 오늘 이제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던데요. 네. 안 대표님 스타일이 뭐 그렇게 막 대놓고 계속 반대만 하는 그런 이제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그런 걸 잘 아시죠. 근데 이제 그런 스타일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안 대표님께서 어저께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셨는데 그때도 그랬다 그래요. 잘하는 건 확실히 칭찬하고 돕겠다. 그러나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확실히 견제하겠다. 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우리 당도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하는, 견제하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지 않도록 돕고 그러므로 인해서 국민들이 또다시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돕는 것, 견제하는 것. 그게 이제 야당의 자세, 본분일 텐데요. 그거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거를 하는 야당이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연장선에서 말이죠. 당장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이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문제,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상당히 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어떻게 나갈 생각이십니까? 자, 그거는 뭐 저도 지금 어제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요. 네. 지금 우리 당 입장이 어땠는지는 저도 아직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큰 원칙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좋은 후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별히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겠죠. 근데 네. 세 분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개를 미룬 그 대선 평가 보고서 이걸 언제 공개할까? 이것도 지금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네. 예. 요거는 궁금해 많이들 하시던데요. 네. 오늘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안 대표의 입장을 의심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불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감추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 기자들도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안 대표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곧바로라도 공개를 하겠다, 네. 하고 싶다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오늘 첫 회의를 했는데 오늘은 그게 안건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첫 회의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회의는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최고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 어쨌든 최고위원회가 검토를 거쳐서 공개하는 방안, 그런 이제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최고위원들 간에 그렇게 이제 논의가 됐고요. 네. 그렇게 해서 곧바로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수요일 날, 당일 날 공개할 수도 있는 겁니까? 바로 그렇게 공개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2창당위원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논의가 없습니다. 이제 선언은 하셨는데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한꺼번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2창당위원회를 그냥 말뿐인 그런 조직이 아니고 네. 진짜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오늘 저녁에 이제 호남 중진 의원들을 만나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의견도 들으실 거고요. 또 우리 최고위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지 좀 구체적으로 의견을 모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네. 오늘 호남 중진들하고 만남에 가시 혹시 동석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예. 대표 자격에서 만나시는 겁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의외로 이번에 1등에 당선되시는 바람에 예. 이 팬이 갑자기 좀 많이 생기신 것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연락 좀 많이 받고 그러셨어요? 예. 뭐 축하나 그런 전화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이제 좀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기뻐들 하시고.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목소리를 좀 내주기를 바라는 그런 또 그 여론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어깨가 무거운 건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안 대표님 바로 옆에 모시면서도 쓴소리를 한 겁니다. 네. 여태까지 안 대표님이 잘 못한다라고 평가되는 게 이제 소통, 포용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49%의 당원과 그다음에 경쟁 후보들을 꼭 안고 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안 대표님 그렇게 하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좀 미루신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으면 바로 제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다른 소리를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대표님이 사는 게 또 중요하지만 우리 당이 사는 게 더 우선이고요. 네. 우리 한국 정치 사는 게 더 우선입니다. 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